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재부각된 리세션 공포가 양호한 경제 지표로 빠르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지표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컨퍼런스 보드 기대 지수입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109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너무 우려했었던 거 아니냐, 너무 과장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빨간 선에 있는 DSR, 즉 가계부채 상환 비율을 가만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보다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금융위기 때 저렇게까지 급락을 했었던 소비자 신뢰지수의 원인에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당시에 주택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부채 가격이 높아졌고 자산 소득이 빠르게 둔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급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근도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금융위기 때처럼 소비 심리가 더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DSR이 10%가 안 되는 수준, 즉 내 소득에서 부채 비용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온 상황하고 내가 지금 미국에 가기에서 느끼는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탄탄한 미국 소비,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우려했었구나.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만 기준금리 올라오면 무조건 소비가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다시 은행권 파산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아니라 탄탄한 경제로 인해서 리세션 없이 내지는 리세션이 왔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다시 또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 경제는 기준금리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제는 아니겠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차트에 보시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 그러면 또 다시 긴축하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주 후반에 PCE, 즉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하니 7월에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시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연준의 완고한 태도 그리고 최근 주요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채권 변동성 지수가 다시 좀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달러화가 강해지는 거 아니야? 달러화가 강해지게 되면 이머징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또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트 중에 하나가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JP 모건에서 집계하는데요. 글로벌 통화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빅스라고 해서 주식 변동성도 있지만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이 채권 변동성 그리고 이 글로벌 통화 변동성, 통화 시장,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 지수도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한바탕 또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어제 일본과 중국의 통화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면 빨간색이 일본의 엔화고 파란색이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둘이 다른 이유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엔화부터 말씀드리면 엔화 지금 최근에 일본 엄청 핫하죠. 주식은 뭐 거의 20년, 30년 만에 최고치에 가고 있고 엔화는 약해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사야 된다. 엔화 지금 저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일본이 그동안 경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도 올라오고 있는데 엔화는 약해졌어. 중앙은행이 여전히 QE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경상수지, 서비스 수지도 좋아지고 일본의 엔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화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의 스즈키 이치 재무상이 엔화 약세가 좀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보단 디플레 압력이 커지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7.25까지 가니까 어제 리커창 총리가 중국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연간 성장률 맞출 수 있어. 더불어서 1분기가 2분기가 또 1분기보다 성적표 좋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로이터발 보도이긴 하는데요. 중국의 국영은행이 달러 팔고 위안화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이유지만 여기 중국은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본 경제가 좋아지니까 또 강세로 가는 두 방향성이 강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통화 변동성, 연준의 긴축이 끝나지 않으면 달러가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에서 중국의 위안화와 엔화가 강해지게 되면 달러가 또 그렇게 강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화 변동성이 높아질 거를 우려하는 것 같지만 중국과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지금은 어쩌면 또 동시에 강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침체 공포는 생각보다 과장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채권의 변동성, 긴축, 연준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서 채권의 변동성과 통화 변동성이 높아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는 그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